저랑 이제 한 친구랑 이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. 이제 그 대화에서 내가 말이에요. 나 음악하는 사람인데 내 노래 들어보실래요? 나 진짜 이거 노래 너무 좋아. 모든 얘기가 기승전지 얘기야.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자기 자랑을 하게 됩니다. 대화를 마치고 나면 왜 그런 말을 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후회하고 부끄러워집니다. 돌이켜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화 속에서 제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, 어떤 걸 잃었는지를 자꾸 드러내게 됩니다. 이걸 고치고 싶다는 생각은 드는데 막상 상황이 되면 또 반복됩니다. 어떻게 하면 이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? 이 막상 상황이 되면이란 얘기는 사람들과 만나는 상황이 또 막상 되면 또 반복된다 라는 얘기인 거죠. 그죠? 제 주변에는 약간 이제 도라이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 몇 사람 있었어요. 몇 사람이 있는데 이거 자기 자랑하는 사람도 약간 두 유형이 있어요. 두 유형이 있어요. 이제 한 유형은 뭐냐면은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유형이 하나 있어요. 이제 뭐 말을 못해요. 뭐 이제 한 친구랑 이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. 이제 그 대화에서 이제 뭐 이제 다음에 우리가 뭐 만나면은 이제 어떤 일을 할 건지 또 어떤 거를 할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이제 같이 나누는 자리인데 한 친구가 유독이 그런 게 있었어요. 아, 저 이런 사람이에요.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. 내가 말이에요. 나 음악하는 사람인데 내 노래 들어보실래요? 나 진짜 이거 노래 너무 좋아. 언니야, 이거 노래 꼭 들어, 꼭 들어. 막 이렇게 자랑을 해. 근데 그 음악 얘기는 사실 여기랑은 별로 상관없는 얘기거든요. 그럼 맨날, 나 이런 사람, 나 음악 몇 개 낸 사람이고요. 뭐 이제, 나 이제 또 음악 내고요. 내 주변에 음악 막 이렇게 했고요. 내가 돈 막 이 정도 번 사람이에요. 나 음악 참 잘하죠.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럼 이 사람이랑 대화 자체가 안 돼요. 모든 얘기가 기승전지 얘기야. 우리 앞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 좋을까? 이런 얘기를 하면은,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제가요,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제가 음악을 만들었는데요. 막 이러면서 막 이제, 저 음악 있잖아요. 음반 막 몇 개 갖고 있고요.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. 이런 자기 자랑을 막 하는 유형이 있고,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뭐냐? 그땐 그랬지 유형이에요. 그땐 그랬지.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고민 상담을 요청을 해가지고,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, 이제 한 사람이 이제 그 눈치 빼기 없이 들어온 거야.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. 나 때는 말이죠. 그러면서 나 때 제가 있잖아요. 여기 예전에 그런 일을 겪었는데요. 그런 일, 그 어려운 일 있잖아요. 그 별거 아니에요. 제가, 어, 막 미친 듯이 운동도 하고, 그리고 뭐 이제 어떤 복싱 선수를 해가지고 나가게 되었는데, 그거 덕분에 제가 많이 회복됐지 말입니다. 아유, 그땐 그랬어요. 그쵸?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. 네가 그땐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하니? 그땐 그랬지, 막 얘기를. 내가 그때는 그랬는데. 내가 그때는 이렇게 살았어요. 근데 지금은 요 모양이네요. 이러는 거야.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인간들이 있어요. 참 힘들어요, 대화하기가. 근데,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. 왜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걸까? 왜 이렇게, 지 노래 냈다고 그렇게 생쇼를 하냐? 너만 노래 냈냐? 나도 책 냈다, 이 시기야. 이러면서 막 하고 싶은데, 그 자랑에 나 책 내서 또 자랑하면은 또, 이게 또 안 멈추고, 뭘로 가는 줄 알아요? 그걸 또 이미지를 또 휴대폰으로 뒤적뒤적 떼가지고 또 이미지 보여줘가지고 제 앨범 커버 보이시죠? 막, 제 앨범 커버 제가 만들어서 이런 걸로 또 자랑을 이어가요. 예. 미치겠어. 그런 인간들. 그런 거야. 도대체 왜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걸까? 이 생각해보면은, 이게 자랑이 아니라 인정 욕구인 거예요. 인정 욕구. 이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큰 거예요. 왜 인정받고 싶어 하겠느냐? 이거는 좀
깊게 끌어와야 되는데, 첫 번째로는 이제 지금에 있기까지 이전에 내 원가족,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어렸을 적에 내가 어떠한 성취를 하거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부모님이 너무 칭찬을 안 해주거나 지지를 안 해준 거야. 그런 경우인 거죠. 또는 내가 뭐 했는데 이거 칭찬받을 일인데 부모님이 부정적으로 막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사전 차단, 막 매를 휘두르거나, 맹매하고 때린다거나, 억압하거나 그런 경우였다면은 이게 본인이 엄마 나 이거 했어요, 저거 했어요라는 말에서 이제 그래 네가 그래 잘했어, 뭐 너 네가 이렇게 했구나, 뭐 이런 반응이 아니라 어쩌라고,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래 이러면서 이제 혼이 났다거나 그걸로 인해서 억눌린 경험이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. 왜? 이 욕구를 채우지 못했으니까. 인정받는 욕구를 채우지 못했으니까 이거를 누군가에게는 인정을 받고 싶은 거야. 누군가에게는 인정을 받고 싶은 거야. 근데 이 인정의 대상이 궁극적으로 우리 부모님인 거지, 우리 부모님에게는 인정을 못 받으니까 내가 다른 누군가한테 인정받으면서 채우리, 이런 거야. 근데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. 내가 이거 했어요. 내가 저거 했어요. 나 왕수리 책 냈어요. 내가 만들었어요. 겁나 싸요. 제발 좀 사세요. 내가 글도 썼고요. 뭐 이러면서 계속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런 경우들이. 그러다 보니까 자랑이 일상 언어가 돼버린 거예요. 자랑조로 하는 말들이 일상 언어가 되었고, 그걸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그 요구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. 또 두 번째로는 원가족에 의해서 칭찬을 못 받은 것도 있지만, 관계 속에서의 이제 관심을 받고 싶은 것도 있는 거예요. 관계 속에서 이 인정을 내가 늘 받아왔던 존재야. 주변에 이제 가까운 지인들이 맨날 날 보면은 되게 동경의 눈빛으로 쳐다봐. 뭐 늘상 막 존경해, 막 칭찬을 막 연발해. 난 이들에게 되게 안전한 울타리와 같은 존재인데 어느 순간에 이 굴러 들어온 돌이 들어와. 이 사람 입장에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. 이제 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은 모든 관계의 시선은 그 새로운 사람에게 가게 돼 있어요. 근데 그 새로운 사람에게 간 그 시선, 그게 너무 싫어. 왜? 이들에게는 내가 동경의 대상이고 내가 시선을 받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이 간다? 마치 내가 저 자리를 빼앗긴 느낌이고, 마치 내가 저 사람을 챙겨줘야 될 것 같은 느낌? 난 그게 싫은 거야. 그래서 어떻게 해요? 내가 자랑을 더 부각해요. 나 이 사람보다 잘해. 내가 너보다 잘해라는 거를 은은하게 보여준과 동시에, 너희들 이 사람 말고 나만 봐야지 이러면서 계속 그거를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 자랑하는 거야. 저 사람 꼴보기 싫어. 어디 나보다 더 나은 놈이 들어왔는데? 짜증나네. 베스트셀러 작가가 들어왔어. 다른 사람들 봤을 때 내가 베스트셀러 작가였는데, 짜증나네? 하면서 계속 내가 자랑을 해. 근데 그 자랑질이 허공에 되게 다 아는 짓인 거죠, 사실.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모든 자랑의 귀결은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 거예요, 인정 욕구. 그게 어렸을 때 내 부모님으로 받지 못한 인정 욕구이든, 뭐 내 가까운 지인들에게 받지 못한 인정 욕구이든지 간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. 그럼 계속 자랑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 하고 끝나겠지만, 어떤 저같이 막 성격이 좀 이제 못된 사람들은 그만해 이씨, 이거 뭐 얼마 전에도 자랑했잖아 이 자식아, 이러면서 막 이제 열불 내고 막. 그럼 관계가 또 이제 또 어긋나고 막 그런 거죠.
사람들은요, 내가 뭐 했는지 관심 안 가져요. 응. 내가 뭐 하고 살았는지 관심 없어요. 내가 어떤 성과를 이루고 살았는지. 네.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 관심 있으세요? 관심 있으면은 제가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쭉 얘기는 해드릴 수 있는데, 아니잖아요. 어떤 성과나 어떠한 그 기록보다 이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, 그리고 어떤 애티튜드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,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. 내가 백날 첫날 내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에요. 내가 노래 몇 개 냈어요. 이게 제 노래예요. 암만 자랑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. 소용없어요. 근데 네가 노래를 내든지 말든지, 네가 음악을 만들지 안 만들든지 내 알 바 아니야. 이런 무드인 거야. 그럼 뭘 보느냐? 이 사람의 말 속에서 드러나는 그 의미를 보는 거야, 의미를. 어, 내가 이거 했어요, 저거 했어요, 뭐, 내가 음반을 뭐 몇 개 냈어요. 중요하잖아요. 뭐, 내가 어떤 가수의 음반 작업을 했는데, 이 가수님의 음반 작업을 해보니까, 아, 이분의 그 음악적 성향이 뭐 이런 것 같아요. 뭐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.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데, 이 프로젝트에서 제일 재밌었던 부분은 이거인 것 같아요. 어, 뭐, 자료 조사인 것 같아요. 자료 조사를 되게 재밌게 하는 애들도 있긴 해요. 아니면 뭐, 어떤 프로젝트에서 제일 재밌었던 거는, 뭐, 거기에 직접 가가지고 체험해보니, 한 게 제일 재밌더라고요. 뭐 이런 얘기를, 자랑조를 조금 바꿔서 얘기해본다면은, 그 사람 보는 눈빛이 달라지. 아, 이 사람은 이런 활동도 하는구나. 아, 이 사람이 이런 걸 하는구나. 이렇게 달라지거든요. 음. 그렇게 하는 건데, 뭐, 직관적인 말만 해요. 나 음악한 사람이야. 막 이러니. 나 음반 몇 개 냈어. 막 나 어느 지역 홍보대사야. 막, 그래, 너 어느 지역 홍보대사인데, 그 지역에 뭐가 있는 줄 알아. 그게 뭐가 중요해, 이씨. 막, 어, 그럼 굳이 뭐, 그걸 왜 자랑해. 그냥 뭐, 그러면은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버리는 거죠. 사람들은 본인의 성과, 자기의 성과 이런 거를 원하진 않아요. 그리고 이게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그래요. 이 면접에서 뭐 해왔는지 얘기하세요. 그러면은, 예, 아직까지도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, 성과만 읊어대는 인간들이 있어요. 근데 이제 면접은 성과만 읊어대는 거 원하진 않아요. 그 성과들 가운데서 내가 뭘 느꼈는가, 그 성과들 가운데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순간이 무엇인가, 이거를 원하지, 그 성과를 이뤄가는 과정 중에서 뭘 느꼈는지 원하는 거지, 성과를 원하진 않는다는 거예요. 자랑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, 면접에서도 그렇고, 대화에서도 그렇고, 어떠한 성과보다는 그 성과를 이루기까지의 그 과정 중에서 느끼는 바가 무엇인가.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나의 태도는 무엇인가, 이걸 주목하는 거예요. 우리가 어떤 성과를 얘기할 때에는 좀 내가 막 좀 어깨가 막 이렇게 뽕이 올라가가지고 좀 사람이 건방져서 태도를 보일 때가 있거든요. 근데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원하진 않아요. 그러한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좀 뭔가 배움이 있는 걸 원하고,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고, 아, 이 사람이 본인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재밌게 사는지 이거를 느끼게끔 해주는구나. 이런 태도를 보여줘야 이제 사람이 이제 좀 새롭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?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그 누군가를 봤을 때에 호감가게 느끼는 거예요. 얼굴 교통정리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말 속에서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말을 조금 명확하게 드러날 때에 거기에서 호감이 느껴지는 거예요. 내 이거 했어요, 저거 했어요,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. 그 성과 얘기해봤자 별로 소용없습니다. 네.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일 가운데서 어떠한 성과 가운데서 내가 느끼는 바, 내가 정말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.
무엇인가, 깨달은 바가 무엇인가, 이거를 얘기해 준다면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부담스럽지 않고 더 호감 가는 모습으로 오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네. 그리고 이분은 참고로 저한테 좀 따로 와가지고 1대1로 좀 코치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예, 좀 건방진 멘트로 들렸을 것 같은. 네. 그러니까 저 이거 했어요, 뭐 했어요, 뭐 이런 자랑 말고, 아, 그 과정에서 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뭐 좀 제가 느낀 바로는 뭐 이러이러했습니다. 아, 저는 이런 걸 배웠습니다. 아, 이래 이걸 했더니 아, 이런 일이 있었더군요.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조금 더 완벽한 멘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나뿐만 아니라 아들, 손자, 며느리 다 불러 모으세요. 아니면 정말 내 주변에 힘든 친구가 있다, 걔만 보내지 말고 걔 멱살 잡아가지고 같이 오세요. 저만의 빛 비춘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빛 비추다 강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정말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하는 그런 빛 비추다 강연이 되기를 바랍니다.